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교술관례 특징과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반통의 물이라는 현대 수필 작품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수필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교술관례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술관례의 개념과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작품에서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 이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교술관례로서 수필의 특성과 그래서 교술관례라는 걸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교술관례라는 관례에 수필이라는 관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필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술관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문학 관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고재종의 첫사랑 작품 배우시면서 서정관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홉켤레 구두로나무 산을 공부하면서 서사관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극관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교술관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페이지 121쪽에 알아두기 1번 보시면 교술관례의 개념과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교술관례는 무엇이냐? 교술관례란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어떤 깨달음, 작가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걸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한 문학관례를 교술관례라고 한다. 자, 그래서 교술관례는 작가의 어떤 경험 또는 생각을 통해 얻은 어떤 깨달음과 통찰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수필 작품을 보면 처음에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글을 쓴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합니다. 대부분 어떤 경험을 해서 그로 인해 어떤 교훈이나 어떤 깨달음을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수필이. 그래서 경험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깨달음의 통찰을 통해서 글로 표현한다. 그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수필이 뭐가 있냐면 일기 이런 게 있죠. 일기.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 일기에 쓰잖아요. 일기에 쓴 다음에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씁니까?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다. 또는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쓰잖아요. 이런 일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수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술관례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교술관례는 형식과 표현이 매우 자유롭다. 여러분들 이게 쓸 때 어떤 형식 지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오늘 경험했던 것들 수수수 쓰잖아요. 그게 다 수필입니다. 수필은 형식과 표현이 매우 자유롭고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직접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관례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드러난다고?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제일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서 수필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요. 이게 개념이고, 수필의 특성. 수필의 특성 첫 번째 나타나죠. 첫 번째,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다. 형식과 표현이 자유로움. 두 번째, 작가 개인의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관, 작가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학 관례죠.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이게 화살표로 하겠습니다.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세 번째, 교술관례랑 가장 비슷한 모양의 관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서사관례, 소설이 있었죠, 소설. 근데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도 뭐가 있겠어요?
소설에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가 존재가 있습니다. 서술자. 작가랑 서술자는 달라요. 그 소설을 만든 작가가 서술자를 따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자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를 내세워서 서술자가 작가 대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이런 수필 같은 경우는 작가가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은 따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누구에게? 독자에게 전달. 일기도 수필의 한 종류라고 했는데 또 뭐도 있냐면 기행문도 있죠. 기행문. 여러분들 기행문. 어디 여행 갔다 오면서 여행 가가지고 그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적고 보고 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깨달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을 가서 미국 뉴욕 시내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어떤 더 큰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기획문을 쓰잖아요. 또 하다못해서 여름방학 때 가족들과 어디 놀러 가면서 가족들과 같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 간의 어떤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가족들의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획문도 마찬가지로 수필이란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수필을 지금까지 자이든 타이든 숙제로 제출하든 간에 많이 써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수필이란 거죠. 그래서 수필의 특성 마지막으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소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은 서술자를 두죠. 서술자. 그리고 시도 서정갈래도 작가 말고 다른 어떤 존재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정갈래의 화자라고 하죠. 화자. 말하는 사람. 이게 이 수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차이점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교술 갈래에는 설, 기 등의 이제 이건 고전 산문이죠. 한문 문학과 요즘과 같이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수필 등이 있다. 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두기 2번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찬찬히 떠올려 보아야 하고 일상의 일을 떠올리다 보면 작은 일에서도 뭘 얻을 수 있다? 어떤 배울 점을 얻을 수 있다.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경험 속에서 글감을 찾았다면 수필, 일기, 편지, 시 등 다양한 형식 중에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글을 쓴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하는데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얻을 점이 있다라는 어떤 경험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진솔하게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글을 쓰면 그게 수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상 속 경험을 되새겨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을 쓰면 그 경험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남길 수 있다.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수필을 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얻을 수 있는 점은 이 수필을 다시 한번 나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써봄으로써 그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글쓰기에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써보는 어떤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수필의 어떤 이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선생님 5가지를 가져왔는데 자, 수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필의 특징.
수필 작품의 특징.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자기 고백적이다. 작가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때문에 어떤 자기 성찰적이고 자기 고백적인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적이다. 자, 이거랑 반대로 서사갈래 같은 건 어때요? 진짜 있었던 일을, 소설 같은 경우 진짜 있었던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죠. 어떤 허구적인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그 등장인물 간의 어떤 사건들도 다 작가가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필 같은 경우는 직접 작가가 경험했던 사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성적이다.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가의 성격이나 어떤 작가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관 같은 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개성적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 비전문적인 특징도 다 가질 수 있다. 비전문적. 뭐 글을 쓰는 거를 업으로 삼는 어떤 프로 작가들도 수필을 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뭐 일기를 쓴다든지 기획문을 쓴다든지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갈래가 바로 수필인 거죠. 그래서 비전문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양한 소재.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경험을 할 것이고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표현이 된다면 매우 내용도 다양하고 어떤 교훈점이나 이런 것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소재들이 수필이라는 갈래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유로운 형식. 방금 설명했죠. 자유로운 형식. 그래서 이 수필 작품의 특징 6가지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